보세요. 지금 선두 출발했잖아요. 따라가려지 마. 지금부터 돌밭이거든요. 내가 편한 길, 따라가는 길이 편하면은 계속 따라가시고, 근데 가는 길, 이 사람은 일로 갔는데 이 길이 더 편해 보이면 편해 보이는 길로 가세요. 따라가려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들 필요도 없어요. 얘를 밀면서 스텝발로 꾹 눌러주면은 혼자서도 다 올라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올라가서 오른발을 어디다가 디디느냐가 엄청 중요해. 그래야지 또 오른발로 밀 수가 있거든. 자, 그냥 올라가. 저희는 달리는 속도로 장애물을 만나죠. 달리는 속도로 만나죠.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다 시트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트 활용을 많이 하라고 했죠. 달리시는 속도에서 그대로 악셀만 살짝 감고 엉덩이만 뒤로 그냥 콕 빼줘도 후 편하게 넘어갑니다. 뭐 저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일단 뭐 저는 그 이름은 류명거리고요. 지금 KTM에 10년 근무하다가 다카르 랠리를 가겠다고 지금 퇴사를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다카르 랠리 경기장에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을 텐데 뭐 오늘 지금 이런 그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계속 잘 보고 있었는데 와서 좀 처음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줬으면 해서 이제 왔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이미 유튜브나 그리고 그 각 팀별로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잘 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듣고 바이크를 지금 타고 계시고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코칭을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그러진 않고 사실 제가 한국 표준에 조금 못 미치는 키예요. 171이고 지금 몸무게가 70kg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좀 짧은 편이고 저는 제 바이크 세팅할 때 조금 낮춰서 탑니다. 기본적으로 한 3cm 정도 낮춰요. 그게 저한테 맞는 세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잘 타는 프로 선수들이나 잘 타는 선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체는 짧고 하체가 좀 긴 편이거나 그리고 본인에 맞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오래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끔 세팅을 하고 타요. 그런 선수들은 이미 경력이 오래돼 있는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윤근홍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팅이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1이 잘못되면 10까지 다 잘못돼요. 근데 하나가 잘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이 맞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뭐 핸들 위치가 잘못되면 앉는 자세, 그 스텝 밟는 위치, 기어 변속하는 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 포지션이 잘못되거나 앉는 위치가 잘못되거나 팔 자세가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냥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동 오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가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다 분명히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느꼈던 거,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인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경력 오래되신 분들도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앉아서 타는지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본인의 자세를 모르면 고치질 못해. 그러니까 난 이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개 문제야.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나는 어필 올라가는데 뭐가 안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필 올라가는 그 단순하게 어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세가 그냥 잘못됐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야 그냥 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네, 정답이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타는지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이걸 구분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누가 그러세요. 저를 칭찬하는 건지 저를 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쟤도 올라가는데 너는 왜 못 올라가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신체 조건이 훨씬 좋은 분도 저보다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보다 잘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바이크를 탈 때 딱 기준을 정했어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딱 기준을 정했어요. 일단 하나는 잘하고 가자. 하나는 잘하고 가자. 저한테 있어서 하나 잘하는 거는 그 브레이크 잡는 거. 나는 브레이크 잡는 거는 잘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뭐 내리막길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코너를 돌거나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내가 내 속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브레이크를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계속 그것만 봤어요. 이 속도에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지?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언제 쓰고 언제 안 쓰지? 이런 거를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계속 보다가 어느 날 딱 했는데 되는 거야. 이거구나. 근데 그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지?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냥 장비가 좋아서 올라간다, 아니면 쟤는 뭐 다리가 길어서 올라간다, 쟤는 타이어 빠르다, 쟤는 무스 세팅을 잘했다, 쟤는 클러치가 부드럽다, 갖가지 핑계를 다 갖다 붙여. 역시 나는 바이크가 문제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똑같아. 왜냐면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투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필을 하나 정해놓고 그 어필을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아까 뭐 윤공사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2T하고 4T로 바깥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 혼란이 뭐냐면 4T는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이제 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투 사이클은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T는 엔진 회전을 2번 하고 1번 터지고 2번 하고 1번 터지는데 2T는 올라갔다 터지고 올라갔다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이게 한 박자 빨라요. 이게 한 박자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2T 같은 경우에 특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 스로틀을 웅웅웅 이렇게 하면 이 힘이 약간 부족하거나 클러치가 완전 연결돼 있으면 이걸 잡았다가 당겼다가 다시 놓으면 이 그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속도가 바로 죽어요. 그리고 다시 못 살려요. 그래서 2T 타시는 분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이거 웅웅웅 이거 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이 클러치 뭐 잡다 놨다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고치려면 어필을 정해놓고 클러치를 놓고 스로틀만 써야 돼요. 스로틀만 계속 쓰면서 연습하다가 이제 스로틀을 고정하는 거죠. 고정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클러치를 놓고 이렇게 클러치는 안 올려놓고 그리고 연습을 하다가 반대로
이제 이게 됐으면 이걸 고정해 놓고 이제 클러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서 자세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가운데 앉았다가 중간에 앉았다가 맨 뒤에 앉았다가 그러면서 똑같은 노면에서 똑같은 이 경사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 딱 앉았을 때 오토바이가 팅 하고 튕겨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립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체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 이 사람은 올라갔는데 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 타는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야라고 얘기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투어는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연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습달을 통한 습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산에서 이제 투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앞사람 가면 그냥 가는 거야. 앞사람 야, 쟤 몇 단? 2단? 오케이. 야, RPM 어느 정도? 스로틀 좀만 더 감고. 야, 클러치 좀 튕기면서. 근데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날 술을 안 먹었으면 돼. 술을 먹으면 잘 안 되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변수가 항상 작용해. 근데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거나 몸에 체득이 돼 있는 사람은 전날 술을 먹거나, 전날 딴짓을 했거나, 잠을 안 자고 오거나, 평균은 타는 거죠. 이 변수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도 변수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앞에 넘어져 있고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의 수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연습을 통한 습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자세나 그 상황에 맞는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나는 평상시에 평균 연습을 1시간 이상 한다라는 분 계세요? 여기 모이신 분 중에? 평균 연습을 1시간 이상 한다.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계셔? 아무도 안 계시면서 지금 잘 타고 싶어갖고 여기 오신 거구나. 여기에 저보다 신체 조건이 훨씬 좋은 분도 많으시고 뭐 좋은 바이크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떠나서 평지 연습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그 연습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잘 탈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연습이 필요해요. 윤근홍 사장님 평지에서 연습을 나몰래 할 거예요. 티 안 나게. 근데 그 연습이 없으면 전혀 안 돼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을 좀 할게요. 그 오프로드 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좀 하나씩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씩만. 여기 지금 저 서 계신 분 말고 이쪽까지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오프로드 타면서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올 게 없으니까. 자세. 그 다음에 세팅. 보호대. 이게 굉장히 다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전. 이런 포괄적인 얘기 말고 굉장히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본인이 고민했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자세는 다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는 자세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GS 타다 넘어왔잖아요. 이제 엔진 탄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포지션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레바를 내리고 올리고 핸들을 올리고 내리고 항상 한 달마다 그러죠. 그거는 그 반복 수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몸에 익으려면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의 연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습. 그냥 투어 나가서 타는 게 아니라 투어는 코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돌멩이가 나타나고 뚝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자세가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바이크 포지션에 적응도 못했는데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기간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걸 맞춰 놓으시고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난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갈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조금 잘 타는 사람한테 나는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넌 어떻게 타냐? 라고 물어봐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나는 클러치 레버가 좀 먼 것 같아. 나는 뭐 무거워. 나는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팁 브레이크가 안 들어. 난 변속이 잘 안 돼.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안 하신 거는 본인이 평상시에 연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필을 올라가는데 이 스탠딩을 쟤는 앉아서도 올라가는 거야. 나는 앉아서 올라가야 되나 서서 올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죠. 본인은 앉아서 올라간다. 앉아서 올라간다 손. 서서 올라간다 손. 앉았다 섰다 올라간다. 앉았다 섰다. 언제 앉았다 언제 서요? 출발 때 앉았다. 마지막에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다 달라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세면 셀수록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경사는 앉아서도 올라가도 되고 서서도 올라가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더 센 경사로 올라가려면 결국엔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1도 안 늡니다. 그냥 장비 탓만 하다 끝나요. 그리고 잘 타고 싶다. 이러다 끝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알아야 가르쳐주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유튜브에 더 잘 나와요. 자비스가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평지 연습이나 기본적으로 바이크 세팅을 본인한테 맞게끔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온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 다른 한 가지. 그 한 가지 아시는 거예요. 제 기준이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온로드 다 타셨으니까. 온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 딱 한 가지 다뤄요. 한 가지. 이건 진짜 다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한 가지. 노면. 노면 중요하죠. 노면 중요해. 그럼 오프로드에 보편적으로 다 중요한 거니까. 한 가지가 달라요. 타면서. 시동만 치러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다. 한 가지만 달라. 한 가지. 한 가지. 그거는 자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온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 딱 한 가지 달라요. 노면이 안 좋고 뭐 오프로드고 뭐 다. 타이어가 틀려요. 틀리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이게 온도도 넘어지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한 가지가. 스탠딩도 있죠. 온도도 갑자기 스탠딩 하는 분도 계세요. 방송 넘어갈 때.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가. 그 한 가지를 이게 스스로 고민했을 때 안 나오면 고민을 안 해보신 거예요. 다음 주에 공개해 주세요, 정답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게. 오늘 좀 오늘 탈 때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클러치 컨트롤이에요. 온로드는 자동차처럼 출발할 때 기어 넣고 출발하면 딱 놓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오프로드는 항상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써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뭐 이지 클러치를 달거나 뭐 클러치 레버를 바꾸거나 뭐 클러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한테 맞는 클러치 유격 조절을 지금 하고는 계신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이 클러치 유격을 본인한테 맞게끔 세팅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빈번하게 써야 되니까 이 클러치를 언제든지. 그리고 보통 뭐 빠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암펌프가 오거나 이게 근육 경련이 오는 거는 사실 클러치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그 오프로드 타시다 보면 1단하고 2단이 있잖아요. 보통 뭐 14T, 13T, 50T, 52T 막 조절을 하는데 1.5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1단은 너무 세고 2단은 너무 약하고 1.5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클러치를 써야 돼요. 3단은 빠르고 2단은 힘이 없어. 그러면 RPM 올려서 반클러치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1단도 애매하고 2단도 애매하니까 이거를 기어비를 조정해서 1단과 2단의 중간을 맞추자 라고 해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원전 가서 타면 다시 바꿔야 돼. 왜냐면 거기는 코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클러치와 기어비 세팅은 항상 이게 늘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가속해서 브레이크를 더 많이 잡거나 아니면 반클러치를 조금 더 쓰거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험로가 아니면 클러치 레버에 손가락을 잘 안 올려줍니다. 왜냐면 이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저는 이게 많이 잡는 거에 집중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올려놔요. 왜냐면 이게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힘을 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잡거든요.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그리고 제가 그 허스크바나하고 이제 그 교육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할 건데 지금 레바 잡을 때 보통 포지션이 어디든 상관없이 레바를 잡을 때 이제 레바를 잡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레바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이 레바가 여기 다니까 이걸 잘라. 이걸 잘라가지고 레바를 여기 2개를 걸거나 이제 여기 다 잡아야 되니까 자르는 분들 있어요. 본인이 잘랐다. 자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일단 확인할 거야. 인형이 잘랐어? 잘했어. 그래서 이따가 타시기 전에 바이크 이 클러치 유격 조절하는 거 있는데 이게 이 클러치 이 손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닿잖아요. 이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레버가 올라가서 이 면에 이게 닿는 이게 공간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안 닿아요. 여기 안 닿는다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다. 안 보여요. 여기 닿는다고. 여기 자르잖아. 이렇게 닿아야 돼. 그래서 이 레바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이 자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된다니까. 이렇게 잡으면 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핸들바와 그립을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앉는 위치, 자세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쥐고 타신다. 그리고 이걸 잘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정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타다가 이게 닿으면 이거 풀러갖고 내려. 올리거나. 다니까. 아프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팔꿈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오프로드에서 운동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오프로드는 팔꿈치를 올려야 되는 게 그 코너를 돌 때 이게 내려가 있으면 코너를 돌 수가 없어요. 이게 핸들바가 높기 때문에. 바이크가 온로드는 속도가 빠르니까 바이크가 기울어지는 만큼 몸도 같이 기울어지는데 오프로드는 속도가 느리니까 반대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바이크는 쓰러지고 몸은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가려면 이게 팔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핸들바보다 팔꿈치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타면 이렇게 올려놓고 타면
장애물 넘어가거나 그 어떤 그 요철 구간에서 손목이 시끈시끈해요. 손목이 점프를 했다 떨어지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런 자세로 타면 손목이 시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그립 잡는 방법이 수정이 되고 핸들바 위치가 수정이 되면 자세가 다 바뀝니다. 그거는 본인이 본인 자세를 찾아가면서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 주먹 쥐는 것처럼 이렇게 주먹 쥐는 것처럼 잡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끌어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그래서 힘을 적게 들게 해요. 이건 지금 워낙에 클러치를 가볍게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클러치가 가벼운데 이게 하다 보면 오전에 타면 벌써 여기가 이렇게 전완근이 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러치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클러치가 많이 쓰니까 반클러치를 많이 쓰니까 엔진에서도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변형이 돼 있고 변형이 돼 있다 보니까 오일도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잘못되면 엔진의 클러치 디스크도 다 망가지고 그게 또 올라가서 또 엔진에 또 뭐 악영향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시작으로 오프로드는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타시기 전에 이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데 사실 그 오프로드는 어쨌든 클러치 컨트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클러치만 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꽤 됐으니까. 그래서 타시기 전에 꼭 클러치 유도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드럽게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예. 잘 들으셨지요? 자, 클러치가 무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쓸데없는 클러치 활용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손을 하나 내리는 연습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지금 오늘 교육 들으신 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타셔야지 완벽하게 뭐라도 하나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디테일하게 하나 정도는 내가 오늘 꼭 연습해서 6개월 안에 하나 정도는 캐치를 하셔야지 교육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조를 좀 나눌 거예요. 조를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저희 한림 운영진들 5명 그리고 유명한 선수 6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움직이는 것보다 조를 나눠서 움직이는 게 저는 활용도가 참 높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분들이 좀 편하신 분들끼리 해서 한 5인씩 한번 일단 짝을 한번 져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인씩 짝을 한번 져주세요. 네, 5인씩 짝을 져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I'm the uprise. So frustrated.